여기 보면은 되게 보면 이제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시작했었는데 되게 개론이 개론 파트하고 이제 승강기 개론이죠. 승강기 보수가 있고요. 안전관리가 있고 그리고 전기 기계 파트가 있습니다. 대개 4개 파트로 나눠지거든요. 4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렇게 내가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분이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걸 2개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복되기도 할 거예요. 나하고. 나도 좀 하고 싶어요. 나도 좀. 그리고 여기서 보통 문제가 얼마 정도 나오냐면 한 22에서 23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한 13문제 정도, 안전관리는 11문제 정도, 13문제 정도랑 14문제 정도. 되게 2비율로 나와요. 2비율로. 여기는 보통 한 30%, 38% 정도, 38% 정도. 여기는 한 8% 정도. 보통 이 정도 나와요. 보통 18%나 이렇게 19% 정도. 되게 이런 비율로 나오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수업 들을 때 비중이 어떻게 많이 있다고 보면 돼요.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하면 돼요. 하면. 그리고 승강기 개론 어렵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의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안전관리 이것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도 그냥 집어도 될 문제도 많아요. 전기는 조금 전기기계는 설명을 많이 드려야 될 거고 보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수라든지 뭐 예를 들면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규적인 문제들이에요. 법. 이것 조금 신경 써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를 이제 공부하시는 방법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하면 모르겠으면은 스토리텔링 아시죠? 이걸 얘기를 하면은 상상을 해서 내 것을 형상화시켜서 이미지를 내가 기억을 하는 겁니다. 기억을 해. 그리고 나오면은 그 저장됐던 이미지를 끄집어내서 기억을 해야 돼요. 뭔지 모르시겠어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보면 그 엘리베이터를 먼저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가 사진을 몇 장밖에 못 넣었는데 가능하면 사진을 많이 넣으려고 그래요. 사진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라고. 사진에 있는 다른 책에 있는 사진들을 많이 넣고 내가 가서 사진 찍었기도 하고 해서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게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이걸 어렵다 생각하면은 내 몸속에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야 된다고 생각합시다.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머리서부터 모든 세포가 딱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생들한테 그래요. 너희들 공부에 실패하는 최대 적은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내 마음속에서 어렵다, 힘들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만큼 좋은 자격증이 없고 이것까지 쉬운 자격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되게 보면 수치가 들어간 게 없어요. 수가 일부는 있어요. 일부는 계산식이 전기라든 이런 것은 계산식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계산식이 없어. 이게 얼마 좋아. 이게 계산식 보십시오는 어떤 미분적분까지 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속된 얘기로 젊은 사람 얘기로는 이거 그냥 그저 먹는 거죠. 이것도 이것까지 안 하고 좋은 직장 잡는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 그 대신 딱 한번 해봅시다. 하겠다는 생각을 꼭 하고 왜 이걸 못해 이걸. 이 어려운 세상에 직장 잡기 힘드는데 그러니까 하겠다는 각오를 가져오시죠. 그리고 내가 하겠다 생각하면은 내가 생각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한다 생각하면은 그게 자꾸 내한테 이제 되면은 체면이 걸려서 행동이 돼요. 공부가 돼.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오래 하다 보면 습관이 돼. 습관이 되면 나중에는 자기 운명까지 바뀌어지는 겁니다. 운명까지도. 근데 아이고 이러면 안 돼. 공부가. 그럴수록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오늘 배우지 않습니까? 자기 전에 딱 한 번 딱 배워야 돼. 해야 돼.
지난번에 얘기 들으셨죠? 여기서 배우고 가면은 딱 놔둬보면 하나도 안 돼요. 오늘 배웠던 것은 오늘 분명히 한 번은 꼭 읽어야 돼요. 내일 아침에 꼭 읽어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안 없어져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그것을 아침 저녁 계속 하셔. 내가 보면은 이 문제 주는 것도 또 보면은 딱딱 이거 굉장히 어려우면은 어렵더라도 지금 내가 빨간 표지를 앞에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워드를 어제 쳤던 걸 날라가지고 오늘 막 치다 보니까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빨간 걸 표시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거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뭐 잔소리가 너무 길었습니다만은 꼭 한번 해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에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이제 발을 딛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될까? 지금 옛날에 보면은 승강기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안전사고. 그래서는 이제 법적으로 강화가 많이 되고 이걸 굉장히 안전관리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앞으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법이 더 강화될 거라고 이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특별히 여러분들도 취업하시더라도 자격증 취득하고 현장에 나가서 취업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은 오늘 배웠던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시면서 안전관리에 자기가 신경 쓰고 설령 이건 이제 하시다 보면은 다 이제 기억나시겠지만은 그런 사고가 없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개 보면은 자격 취득하시면은 유지보수 업체로 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유지보수로 안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엘리베이터에 갇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전관리, 특별히 지금도 공부하시면서 취업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서 이 수업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하면서 교재를 한 6권 정도로 봅니다. 기사 문제까지 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능하면 이 교재뿐만 아니라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도 충분히 읽어보셔야겠지만 이걸 자료를 꼭 보시기 바라고요. 한번은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준을 뭘로 정할까? 이게 법으로 다 명시되어 있어요. 법으로. 여기 보면은 승강기 제조 관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법으로 딱 명시되어 있어요. 안전관리를 이제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확히 법적으로도 명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켜줘야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제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트 정지 스위치. 비트가 뭐냐? 비트란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승강로가 있거든요. 승강로가 이렇게 돼 있죠. 승강로가 예를 들면은 층마다 이렇게 층마다 있으면 여기서 있으면은 여기가 승강기 문이죠. 도어가 있죠. 여기가 승강기가 있는데 이 지하에 승강기가 내려갈 수 있도록 된 공간이 있어요. 승강기가 제일 밑에가 내려갈 공간이 있거든요. 그게 비트라고 합니다. 근데 비트인데 승강기 비트에도 기계장치가 있어요. 기계장치들 무슨 장치가 있느냐? 여기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옵니다만은 뒤에 이거 보고 할까요? 그림을 아직 못 넣는다고 넣었는데 하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여기 비트에 보면은 지금 작업은 하긴 했는데 다 깨져가지고 이걸 내가 그랬네요. 여기에 보면은 비트에가 완충기라고 있습니다. 완충시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비상시에 추락하더라도 사고가 없도록 충격 방지하는 거예요. 충격. 이렇게 스프링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유압식으로
유압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유압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충격을 맞게 돼 있죠. 여기가 기름이 들어가는 거죠. 기름이 들어서 기름 찬다는 얘기죠. 여기는 기름에서 이제 모닥 펌프해 줄 거고요. 이게 밑에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비트. 그런데 여기는 큰 건물 같은 데는 여기가 문이 달려 있어요. 여기 문이 달려 있는데 일반 아파트 같은 데는 그게 비트 문이 없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네, 그게예요. 그러니까 비트 전기 스위치, 비트 들어갔을 때 보수 점검하기 위해서 내부로 들어갈 때 모든 스위치를 오프시켜야 돼요. 오프시켜야 돼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아파트 같은 데는 이게 밑에 비트 실은 들어갈 때 이 통로가 없기 때문에 큰 건물들 다 있거든요. 문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없기 때문에 최위에 층에 여기가 기계실이에요. 기계실. 여기가 기계실이 있거든요. 여기가 기계실에서 이제 권상기라든지 모든 게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최위로 올려놓고 전원을 딱 끕니다. 전원 안 끄면 안 되니까 스위치를 다 내리고 전원해요. 못 움직이게. 그러고 여기서 1층에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이제 올라가죠. 여기서 아파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비트 정지 스위치, 이건 안전관리 첫째죠. 만약 무슨 일 있으면은 큰일 나니까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우리 승강 탈 때 또 올라갈 때 이게 떨어지면 어떨까 생각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승강이 떨어지면 1층만큼은 몇 센치 올라가면 폭 뛰면 괜찮겠지 생각해 보셨죠? 다 생각해 봤죠? 근데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가지고 뭐 3단, 4단 스위치가 툭 중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염려는 없죠. 근데 뭐 모든 사람들 생각할 때 떨어지면은 가서 떨어지기 전에 툭 튀면 저기 뜀박질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하는데 그건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대비해서 이런 유압장치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게 완충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점검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돼요. 스위치를 정지위치로 함으로써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거, 카가 움직이는 것을 막아준다는 얘기예요. 수동 조작이며 엘리베이터의 전동기 브레이크의 전원을 차단한다. 전원 여기 들어가는 것을 딱 끊어버려요. 수동으로 이제 딱 끝난 얘기. 자동으로 끈 게 아니라. 근데 전원이 안 들어가니까 전혀 떨어질 염려도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놓고 작업을 한다. 비트가 이제 가장 큰 안전관리의 첫 번째 나왔죠. 카가 운행되는 상하층 승강장의 하부에 있는 승강내 부분이다. 그러면 비트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들은 뭘까? 비트에. 이건 간단합니다. 여기 들어가면은 뭐 들어가 아까 뭐 문이 있을 것이고 출입문 있을 것이고 여기 또 전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원. 여기 전원이 여기가 이제 벽에 달려 있겠죠. 전원이 달렸다니. 전원 달려 있고 또 여기 뭐 콘센트도 있을 것이고 조명등 이것밖에 없어요. 여기가 거기가 있고 이런 이제 완충기들이 있다는 얘기죠. 완충기. 비트가 이제 그런 설치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로프식이 제일 많다고 그랬는데 네? 그 로프가 만약에 끊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내려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다 걸리게 다 했어요. 네.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네요. 로프식. 여기서 이제 로프식은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권상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전동 모터가 있습니다. 전동 모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모터 감죠. 가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서 감으면은 이쪽에 균형추라고 또 있습니다. 균형추. 이거 감았다 내렸다 이거다 무게를 해서 이제 오른한 거죠. 이거 거의 같은 무게죠. 이거다고 같은 무게인데 여기 모터가 이거를 위로 내렸다 이렇게 해준 거죠. 이걸 여기 전원 끈다는 얘기는 여기 권상기 이 모터의 전원을 다 끈다는 얘기죠. 그거예요. 이것도 끊어질 염려가 거의 없습니다. 와이어로프예요. 와이어로프. 거의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겠습니다만은 와이어로프도 그냥 이렇게 돼 있냐? 전부 꽈요. 소선으로 막 꽈 있고 몇중 80, 뭐 13심 있어가지고 안에는 이제 뭐 마이너스 3이라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또 하는 거죠. 점검도 많아요. 유관 점검부터 시작해서 오늘도 배울 겁니다만 전기 점검부터 시작해서 점검하는 방법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승강기 카가 추락해서 사고 났다는 얘기는 나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승강기 문이 안 열리니 닫혔니 이거 얘기했었지? 그거 없어요. 그런 염려 안 하셔도 될 거고. 여기 보면은 비트가 이제 문을 열고 조작할 수 있는 승강로 조명 장치, 컨센트 이게 문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큰 건물들은 다 여기가 다 들어가서 나와서 작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소형 아파트 들어보면은 그냥 안 되니까 이제 사다리 놓고 들어가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지보수 업체로 가게 되면은 대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행을 하더라도 가서 자체 점검한 사람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서 하더라도 다 돈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돈이 돼. 그럼 가끔 사고 날 때요. 네. 문은 열리는데 안에 카가 없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사고는 어떻게 해서 나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유지보수를 전부 잘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얼마 전에 보니까 유지보수 업체에서 안 가고 간 것처럼 검사를 한 겁니다. 검사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고들 나지 그렇게 뭐 큰 사고는 안 납니다. 점검만 잘하면 돼요. 점검만.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보수하신 분들이 한 군데 100군데 있다 보니까 안 가고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래 안 되죠. 이제 컴퓨터 연결해서 딱 하니까 다 입력이 다 되고 흔적이 남으니까 그런 문제도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할 일들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이제까지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런 식으로 해서 했을 망정 이제부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어때 완전히 제리고 안전관리가 제리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고 수업을 좀 하고 있거든요. 봅시다 한번 또. BT 정지 스위치 점검하고 내부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보수할 때 들어가기 전부터서 스위치를 정지시켜 놓는다는 얘기는 모든 전원을 다 끈다는 얘기죠. 전원을 오프시킨다는 얘기죠. 카가 움직이는 방해한다. 수동 조작, 전동기, 브레이크 전원을 차단한다. 그리고 비트 내부 정지 스위치 또는 근처에 정지라는 글자가 표기된다. 정지. 그리고 작업할 때는 2인이 가장 좋습니다. 2인. 혼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모든 작업은 둘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더라도 한 사람 얘기하면 한 사람 복창하고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작업할 때 정지라는 글씨 써진 적이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런 것들 보면은 체계가 나와 있는 책이 있거나 없는 책이 있어요. 여러 책을 보고 이것도 뽑은 책이거든요. 거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런 것도 다른 책에 있는 걸 또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재도 보시고 이것도 보셔야 돼요. 이것도 꼭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삼각부 안전보호판 이랬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이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어디서 본 것 같습니까? 에스컬레이터. 어디서? 주로 백화점 같은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쭉 올라갈 때 보면은 여기 경사질 때 이렇게 될 때 여기가 딱 있어요. 이렇게 삼각판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를 딱 막혀 있고 여기는 25cm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30cm 정도 간격이 될 때 여기 정도 될 때 딱 막아주고 이렇게 해서 25에서 35cm 지나서 여기서부터 막아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 판이 무슨 판이든가요? 모양이 재질이 뭐예요? 재질 플라스틱. 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플라스틱도 되지만은 스폰지식으로 쿠션이 있어요. 그냥 안 다치게. 왜냐면 나중에 여기다가 가다가 머리 끼면 큰일 안 되잖아요. 얘들 장난 심었는데 가다가 이렇게 손 깨우면 안 되니까. 이게 안전보호판이에요. 이게 보면은 난간부와 교차하는 건축물 천장부 등과 사이에 삼각부에 사람의 머리나 신체가 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삼각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삼각부 안전보호판이라고 그래요. 이름이. 여기 보면은 이제 내가 다음부터 이렇게 수를 표시를 해주고 중요한 걸 하려고 하거든요.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3세, 수직거리 30cm 되는 것까지 막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여기 보면 탄력성 있는 재료, 스폰지 등으로 막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또 그리고 50cm 이상, 교차각이 45 정도로 초과되지 않도록 그렇게 막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그런 대로 이제 다른 책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또 다른 책에 봤더니 또 여기 나와요. 뭐 사람이 삼각부에 충돌하는 경과하기 위해서 25, 35cm 정도, 25에서 35cm 떨어진 데다가 삼각판을 만든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비고정식 안전보호판을 설치한다. 비고정식. 완전히 꽉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부딪히더라도 충격을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붙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도 다른 책에도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모서리나 끝부분은 날카롭지 않도록 마감을 쳐야 한다. 그것 때문에 그거 보면 이렇게 비스럽게 둥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한번 와서 보십시오. 한번.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다른 책에 있는 거거든요. 이래야 비교를 해서 보시라고 한 거예요.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같은 내용입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건축물의 천정부, 측면의 비임과 사이에 생기는 삼각부에 삼각 모양의 플라스틱 가드를 설치하여 손이나 머리가 충돌하는 걸 방지하는 보호판이다. 플라스틱 가드. 플라스틱으로 가해는 쌓고 감대이 됐다는 얘기죠. 계단의 교차점,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에스컬레이터 또는 무빙워크, 수평 보행이 있죠. 300, 여기는 300mm예요. 다른 책에 봤더니. 우리가 보통 30cm인데 여기는 300mm로 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이제 참고로 보시라고 했고. 비고정식 안전보호판이다. 이게 삼각부 안전보호판이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정도만 개념 파악만 하면 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여기 이렇게 됐다. 여기는 막아야 되고 여기서 25에서 30cm 떨어진 점에다가 삼각판으로 여기는 각을 막 지게 되는데 각이 지면 안 되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재질로 해서 막아준다. 설치하는 목적은 사람의 손이 끼든지 머리가 끼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죠. 이게 반고정식이다. 비고정식이라는 얘기죠. 완전 고정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삼각부 안전보호판 꼭 기억하시고 이거 시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또 두 번째 이제 안전장치거든요. 여기 그 비트하고 삼각부 안전보호장치만 있고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무빙 워크에 수평 보행기에 자동 정지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 정지. 자동 정지도 하도록 만들어 있어요. 자동 정지가. 여기 먼저 한번 그림을 볼까요? 한번 여기 한번 그림이 뒤가 있을 건데 이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내가 에스컬레이터를 모를 때는 몰랐는데 어떤 청년들 보면 막 달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실제로 사고가 안 나더라도 그 전부 쇠로 된 건데 만약에 넘어져도 부딪히면 큰 사고 나죠. 너무너무 쉽게 돼요. 한국 사람 생각이. 그리고 옛날 우리가 잘못 들어온 게 뭐냐면은 여기서 두 줄로 서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 정책 도입할 때 한 줄로 서서 올라가라고 막 했거든요. 그게 전부 이제 지금은 이제 전부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한 줄로 서가 한 줄로 올라가요. 그건 굉장히 하중 관계도 있고 굉장히 충격이 많이 가고 무리가 많이 갑니다. 원래는 다 서서 올라가야 돼요. 외국 사람 다 서서 올라갑니다. 한국 사람은 막 거북이 막 달려다녀요.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모든 안전장치 다 돼 있어요. 안전이 돼 있는데 왜냐면 이거 피로도라고 얘기해요. 피로도. 에스컬레이터에 피로도라고 하거든요. 이게 계속 움직이니까 모든 기계가 뭐 스프링이고 뭐 보호장치고 안전장치고 모든 게 굉장히 피곤하니까 피로도가 와가지고 사고 많이 나요. 근데 학생들 때도 보면 막 이렇게 여기도 오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보면 다리 아프니까 그냥 앉아서 가요. 물로 들어가면 큰일 나죠.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보면 또 그 밑에 볼까요? 이거는 수평 보행기예요. 무빙 워크. 이런 데 보면 전부 안전장치 다 돼 있어요.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전장치, 체인도 돌아가는 데 안전장치 이런 것도 전부 안전장치 돼 있어요. 원래 이런데 구동 체인에 다 안전장치 돼 있죠.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지 보수 관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의 문제 그런 것들이 많죠. 절대는 달려다니면 안 돼요. 무빙 없고 부드럽게 가야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서 막 역으로 내려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무리가 많지 절대 안 돼요. 여기 보면 에스컬레이터 및 경사형 6도 이상 되는 거거든요. 경사가 질 때는 운행 방향이 변할 때 또는 스텝립, 팔레트 또는 벨트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다. 스텝은 뭐냐면은 딛고 올라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 그림 볼까요? 내가 지금
이게 스텝입니다. 이런 것들 스텝. 올라서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들 스텝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 전제 이 돌아가는 스텝이 쭉 돌아가게 돼 있어요. 돌아가더라도 안전장치들이 다 돼 있습니다. 안전장치들이. 그 점검만 제대로 해줘도 사고 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잠깐요. 이거는 스텝, 팔레트, 벨트. 팔레트란 건 뭐냐면은 그 벨트가 돌아가도록 벨트. 여기 볼까요? 여기를 보면 낫겠네요.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게 돌아가는데 휠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벨트를 매게 만들어 놓은 게 벨트 매도록 만들어 놓은 게 팔레트라고 하거든요. 팔레트 또는 벨트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방법 설치되어 있다. 여기 운행 방향이 각도가 좀 틀려진다든지 운행 방향이 바뀌면은 바로 정지대로 되어 있어요. 무빙 워커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브레이크 시스템, 자동 정지 장치는 전압 공급이 중단되든지 아니면은 자꾸 어쨌든 간에 제어회로 컨트롤을 해서 전원 공급이 중단될 때는 즉시 멈추도록 되어 있어요. 즉시. 이런 것들 전부 작동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보면은 속도가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속도보다 약간 빠른 경우에 1.2배 정도 되더라도 자동차 멈추게 했어요. 1.2배 정도. 이런 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요. 빨간 표시해야 되는데 공칭 속도. 딱 정해진 속도 외에 약간 높아도 자동으로 정지된다.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커, 수평 보행기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정 속도로 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가겠다. 이런 것들이 안전장치하고 직결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 날 이유가 없죠. 모든 안전장치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관리 부족, 또 너무 많은 사람 왔다 갔다 하고 전철역 같은데 수없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계의 피로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한다. 이제. 안전장치가 플러스 마이너스 20mm를 초과해서 움직이기 전에 자동 정지한다.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0mm 정도. 이게 조금만 틀려도 이런다는 얘기죠. 스텝 측면에 각각 한 개 이상 설치된 두 개 이상 체인에 의해서 구동돼야 한다. 이건 뭐냐면은 스텝이 이거거든요. 여기도 되고 여기도 같이 돌아야 돼. 같이. 여기 같이 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돌아서 쭉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게 양쪽에 스텝의 체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쪽만 이상 있어도 바로 정지되게 돼 있어요. 정지되게. 그러면 가끔 그 스텝하고 손잡이를 잡고 있으면 네. 손잡이가 좀 앞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럼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이제 그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가 있는데 정확히는 일치 안 돼요. 똑같이 올라가는 거의 같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잡고 있으면 거의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 핸드 레일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잡고 있으면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법적으로는 그게 이제 규정에 보면은 그것도 탈 때는 언제니 꼭 잡고 타라고 그래요. 이렇게 잡았는데 어떤 순간 뭐 손잡이가 먼저 가는 조금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는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것도 나중에 이제 뭐 개론에서 다 나올 거고 다 나올 거예요. 이제 어떻게 이제 속도는 얼마 되냐, 핸드 레일의 속도는 얼마 되냐 다 나와요. 뭐 초당 얼마, 분당 얼마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승강기 보면은 아하 타면서도 이제 그렇구나 이거구나. 엘리베이터 타면서도 아까 같은 내가 승강기 모를 때는 뛰어내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승강기가 추락하는 경우에는 극히 후진국일 수도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보시고. 이런 거 숫자 나온 것들은 꼭 좀 해주시고요. 아까 이게 스텝이란 얘기죠. 스텝. 하나씩. 이게 전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홈이 다 물리게 돼 있어요. 좀 뒤에 나올 겁니다만은. 여기 핸드레일. 여기 핸드레일을 돌려주는 거예요. 여기 핸드레일이 이거거든요. 핸드레일 쭉 올라가죠. 이렇게. 핸드레일 쭉 올라가고. 스커트 가드 뒤에 나오는데 스커트 가드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여기에 있는 이 판 옆에 보면은 바로 되는 스테인레스로 된 마가진까지 판이 있어요. 여기 양쪽에. 스테인레스 판. 양쪽 가에. 여기 볼까요?
여기 보면 이 스텝이 있고 이쪽 가에 쫙 막아진 스테인리스 판이 있습니다. 오늘 가서 보십시오 한번. 이게 스커드 가드라고 해요. 스커드 가드. 그게.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규정이 다 나옵니다. 탈 때 우리가 탈 때 그 게시판 봤죠? 어디가 타라고 그랬어요? 탈 때는 무슨 산 안에? 노란색. 이렇게 잘하시네. 노란색, 황색 선 안에 타라고 그래요. 여기 타야 돼. 그런데 얘들이나 누구나 뭐 장난하다고 하면은 이 스텝하고 이쪽 스커트 가드하고 사이에 낄 수가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끼어들면 큰일 납니다. 특히 애들 같은 경우 꼬마들 보면은 신이 말랑말랑한 신이 있거든요. 고무신 같지만 아니고 뭐 생고무신도 아니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바로 들어가래요. 이런 신 같으면 잘 안 들어가는데 그런 신들은 조금 물리면은 바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스커트 가드. 이게 스커트 가드예요. 이쪽 스텝하고 이 사이에가 이런 것들. 이거 디딤판 체인. 디딤판이거든요, 이게. 디딤판이다. 체인. 안전장치들. 이상 있으면 바로, 예를 들면 끼면은 바로 멈추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삼각부 보호판 있죠? 여기 있고. 여기도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수평 보행기. 무빙 워크라죠. 이것도 거의 같은데 이거는 수평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나도 마찬가지인데 승강기나 이렇게 무빙 워커 같은 모를 때는 그냥 알았는데 탈 때마다 내가 항상 이거구나 이런 걸 다 알게 되더라고. 고맙구나 이것도 이런 것도 이렇게 내 부분은 이렇게 됐겠지 하고 이제 상상해서 내가 합니다. 내가 배웠던 것하고 가르치면서 했던 것하고 내가 보면은 이거구나 하고 내가 이제 스토리텔링 하고 있거든요. 스커트 가드. 이쪽 가위가 스커트 가드라는 얘기죠. 트러스트, 또 디딤판, 핸드레일, 전동기 돌린다는 얘기죠. 구동 체인. 여기 구동 체인이에요. 구동 체인. 체인으로 돼 있죠. 이게 전부 다. 이거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는 출제 예상 문제인데 실제로 기출 문제예요. 기출 문제인데 답은 보지 마시고 거기 보지 마시고 출제가 또 나올지 모르니까 예상 문제라 하겠어요. 실제로 기출 문제인데 한번 해봅시다. 승강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작업 형편상 경우에 따라서 일시 제거해도 좋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이게 제거면 안 돼. 알겠죠? 카의 출입문이 열려있는 경우에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 맞는 얘기죠. 이거 당연히. 모든 게 돼 있어. 이제 승강기 개론에서 보십시오. 딱 문 닫혀야만 릴레이가 작동돼서 딱 움직여요. 그때는. 불량한 때는 즉시 보수한 다음에 작업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불량할 때는 즉시 안 고치면 안 돼요. 이건 즉시 보고하고 고쳐야 돼요. 반드시 작업 전에 점검한다. 맞죠? 작업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인명사고가 관계되기 때문에 나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사고 안 나서 안 죽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아까 문 열려서 떨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한다는 얘기죠. 특히 작업 형편상 경우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되었다. 그러니까 상식적인 문제 아니에요. 이건 너무 공부 안 해도 이거 다 딸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안전장치는 엘리베이터의 이용자라든지 작업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안전장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점검해서는 제거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체 수리를 위해서 경우 위에 어떤 일에도 제거해서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걸 교체하고 한다면은 그때는 모든 전원 내려놓고 다 해야지만은 그 외에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두발 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에스컬레이터와 층 바닥이 교차하는 곳에 손이나 머리가 끼거나 충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는 뭔가? 뭐죠? 뭐죠? 뭐예요? 응? 4번. 4번이죠? 여기 보면은 층 바닥과 교차하는 곳에 손이나 머리가 끼거나 충돌. 이거는 손이나 머리 끼는 것은 뭐 삼각부에 없잖아요. 얘들 올라가는데 호기심 어떨 때는 나도 이제 모를 때는 만져보기 싶고 뭐 어떤 거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를 먹었지만은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스텝 체인 밑에 올라가는 거 체인 안전장치 조금 이상 있으면 속도가 빠르든지 속도가 1.2배 빠르든지 조금 이상 있으면은 아니면 그 오물 끼든지 하면 바로 멈춰요.
이거 스커트 가드 안전장치. 옆에 쭉 올라가는데 여기도 뭐 쓰레기든 들어가든지 물 끼면은 바로 정지되겠어요. 이런 것들. 삼각 보호판이라는 얘기죠. 에스컬레이터의 역회전 방지장치 아닌 것은, 역회전, 거꾸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방지장치 아닌 것은. 여기 보면 구동 체인 안전장치. 구동 체인. 아까 무빙 워크 같은 거 돌릴 때 구동시키는 모다가 있거든요. 모다를 연결해서 이쪽에 전부 다 트러스를 전부 돌려서 해주는 게 이제 구동 체인 안전장치고, 기계 브레이크, 기계 브레이크 걸린다는 얘기죠. 뭐 전동기라든지 이런 거 이렇게 걸리고, 조속기. 조속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승강기가 규정 속도 이외에 뚝 떨어진다. 떨어지면은 위에서 돌아가는 모터가 있어요. 권상기에. 거기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울 겁니다만은, 여기가 이렇게 된 이런 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빨리 돌면은 이게 점점 쭉 올라옵니다. 이게 이렇게 속도에 따라서 이게 올라와요. 그 천천히 돌면은 쭉 떨어져. 그래 빨리 돌면 올라가면은 규정속도에서 되면은 여기가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브레이크 패드가 쫙 연동오면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바퀴가,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바퀴가 있고 여기서 이제 로프가 딱 걸렸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 원동의 축에.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면은 이게 쭉 휠이 올라가서 이게 딱 브레이크를 잡아줘요. 이게 원동이 도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나중에 이제 다 배울 거예요. 이제 나중에 지금 뭐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할 건데, 그게 조속기. 속도를 조절한다는 얘기죠. 속도를 조절한다. 조속기. 나중에 이제 개론에서 다 나올 거예요. 조금 더 개론 첫 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이게 조속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안전장치죠. 안전장치. 역회전이라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스커드 가드. 스커드 가드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옆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이렇게 스텝. 디딤판이거든요. 스텝. 이렇게 쭉 올라가서 스텝판이죠. 그러면 저쪽 반대쪽에 여기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안 보이죠. 여기 이쪽에서. 여기서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쪽 면에 볼 때. 근데 저쪽 면에도 이런 판이 있다는 얘기, 이렇게. 스테인레스 판. 이 스텝과 저쪽에 스텝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 판, 이게 스테인레스 판인데, 한번 가다 보십시오. 한번. 판이, 그게 스커드 가드예요. 스커드를 잡아주는 가드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여기 보면 답까지 나왔죠. 에스컬레이터의 스커드 가드는 난간 내측판에 스텝에 인접한 부분으로 스테인레스 판으로 되어 있다. 이거 뭐 상식적으로 알면 돼요. 이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 이제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안전장치. 승강장에서 디딤판의 승강을 정지시키는 것이 가능한 장치다. 디딤판. 이게 스텝이라는 얘기죠. 여기 딛고 올라선다는 얘기죠. 디딤판의 승강을 정지시키고 한다는 얘기예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것도? 맞아요? 틀려요? 정지시키기도 한다. 정지시키기도 해야죠. 그 보면은 무슨 상황이 있으면 발생, 정지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봅시다. 나중에. 사람이나 물건이 핸드레일, 인입구에 끼었을 때 디딤판의 승강을 자동적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핸드레일에 뭐가 끼었다. 그건 실제로 보면은 승강이나 엘리베이터나 무빙 워크의 모든 장비들은 이상이 있으면 정지시키는 게 정상이에요. 무조건 첫째 정지시켜야 돼. 무조건. 알겠죠? 무조건 정지시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이물질 끼었다. 사람이 잘못 들어섰다든지 뭘 있으면 정지시켜야 돼. 당연히. 답이 돼요, 여기서는. 이거는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상하 승강장에서 디딤판과 컴프레이트 사이에 사람이나 물건이 끼지 않도록 하는 장치이다. 컴프레이트가 뭐냐면은, 그림 볼까요, 한번? 이거예요. 이게 컴프레이트예요. 이거 어때냐면은, 컴프레이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물려 들어가게, 이렇게. 이러면 쭉 올라가서 이렇게 쫙 물려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건이 끼지 않도록 그런 거예요. 바로 되면 끼일 수가 있는데, 이걸 물려 들어가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건, 이게 컴프레이트예요.
표현, 그 사진이 그럽니다만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서 쭉 와서 틈새가 없이 만드는 거고, 여기 보면 아까 스커트 가드라는 건 이쪽 면이 스커트 가드예요. 스커트 가드. 알겠죠? 스커트 가드. 그리고 여기 보면 이거 크리트란 것은 이게 미끄럼 방지하기 위해서, 미끄럼 방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거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시고. 상하 승강장에서 디딤판과 컴플레트 사이에 사람이나 물건이 끼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이것도 완전 장치죠. 때문에 이게 만드는 자체가. 그리고 디딤판 체인이 절단됐을 때 디딤판의 승강을 수동으로 정지시키는 장치다. 수동으로. 맞을까 틀릴까요? 수동으로는 뭐 수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수동 어디 그 스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요. 그 스위치가 있다는 건 뭐냐면은 자동 운전 정지할 때 밑에 앞에가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선 뭐 디딤판 체인이 전달됐다? 겉으로는 모르죠. 몰라. 수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내용만 조금 아는 사람 다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접근하면 되겠고요. 되게 이런 문제 되게 아시겠죠? 되게 다음부터는 이제 되게 이런 사진들을 많이 넣으려고 그래요. 사진들 책에서 많이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좋게. 어차피 승강기 개론에서 또 배우는 사항들이거든요. 배우지만은 그때그때는 사진을 첨부해서 내가 좀 많이 하는데 지금 다 해놨는데 이게 다 깨져가지고 내가 이래 됐어요. 그래서 좀 그걸 양해를 해주고 다음부터는 더 충실히 좀 할 계획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책에 있는데 책에는 몇 가지 안 나왔어요. 한두 가지밖에 안 나왔는데 여기는 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 다른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별들이 있더라고. 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별들에 있는 것은 뭐 4개, 5개 있는 것은 좀 집중적으로 봐주시고 2개, 뭐 3개, 2개 보시고 1개짜리 있는 것도 좀 봐주시고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참고될 거예요. 우리 교재하고는 조금 다른 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 교재도 보시지만은 이것도 꼭 봐달라는 얘기죠. 승강기 관리 주체. 지금 용어가 참 이상하죠. 관리 주체가 뭘까? 관리 주체. 관리 주체가 뭘 것 같아요? 관리를 하는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중심. 관리 주체. 메인이 된다는 얘기죠.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체. 주체가 된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 아니고 영어로 들어오고 일본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주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여기 주체가 뭐냐? 승강기의 소유자 아니면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 아니면은 건축물이나 승강기의 소유자로부터서 유지 관리를 하라고 맡겨진 사람,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유자라니까 가장 모든 걸 책임질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소유자부터 유지 관리를 위임받은 사람들이 그건데 위임받은 사람은 모든 법적인 책임까지도 져야 돼요. 책임까지도. 아시겠죠? 예, 그렇다. 여기 봅시다, 한번. 여기, 그거는 이제 승강기만 이제 나왔고, 건축물 관리 책임과 함께 승강기 관리 책임이 있다. 건축물. 그게요. 여기부터 봅시다.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관리 대행업자로부터 건축물 관리를 위임받은 자, 또 공동주택의 관리 대행자,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의 장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승강기 관리 책임을 위임받은 관리소장이 있다. 복잡하죠? 그런데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모든 건축물들은 그 소유주가 관리 주체가 됩니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승강기 안에 있는 승강기까지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유주가 자기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대행을 맡긴 경우 대행한 사람도 관리 주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개인 건물 같은 거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공동주택 우리 아파트죠. 다시 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대행업자 아파트에서
모든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죠? 응? 주택관리소장. 소장이지, 소장. 소장을 이든지 아니면은 공동주택 자치관리기구의 장, 아니면은 관리소장 말고 다른 사람을 또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관리소장 뭐 같이 뭐 둔다든지 위임받은 사람도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관리 주체라는 얘기죠.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최종적인 관리를 하는 얘기예요. 관리 주체가. 알겠죠? 여기 보면 이제 이것도 보면은 별이 땡땡 2개 있어요. 별이 땡땡. 이것도 잘 보라는 얘기죠. 여기는 관리 주체, 소유자. 이거 관리되는 소유자, 위임받은 사람 관리 주체라는 얘기죠. 별이 있죠, 2개.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여기 보면은 그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의무가 뭐냐? 봅시다 한번. 승강기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기검사. 매년 한 번씩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기검사를. 당연히 받아야 돼. 왜냐면 안전사고 나니까. 그 사람은 의무예요, 의무. 책무가 아니라, 봅시다. 의무. 하면 해도 되고 안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의무상이에요, 의무상. 알겠죠? 의무상이다. 그 다음에 뭐고? 자체 점검 실시. 자체 인력을 고용하든지 안전관리자를 고용하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매월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만은 정기검사는 1년에 한 번씩, 자체 월 점검은 1회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돼. 승강기 안전에 관련된 일상관리라는 얘기예요. 운행관리자를 선임하라는 얘기죠. 운행할 책임질 수 있는 선임관리자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건물 보다가 전 보면은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대행으로 맡기는 거예요. 운행관리자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승강기 안전에 관한 보수업체를 선정해야 돼. 보수업체. 월 보수비가 뭐 8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승강기 관리를 맡겨야 돼. 운행관리에 맡겨야 되고 보수업체를 또 맡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사고 났다. 사고 나면 숨겨서 안 된다는 얘기죠. 보고를 하라. 의무가 있어. 알겠죠? 관리 주체의 의무사항입니다. 이게. 의무사항. 그 다음에 봅시다. 여기 다른 책을 봤더니 이렇게 있더라고. 관리 조직이 어떠냐? 관리 조직. 관리 주체.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 뒤에 나옵니다만 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 유지관리 대행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뒤에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 다른 책을 봤더니 또 이렇게 나와요. 관리 주체란 이렇게 나와요.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로서 주택의 관리소장을 말한다 이렇게.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단독건물은 그 소유주든지 이임받은 사람이 관리 주체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 주체란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관리소장이 책임을 진다는 얘기입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